독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걸 한꺼번에 다 나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향상시키고 안 하던 걸 더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, 그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설명해 주거나 묘사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겠구나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우리가 뭐 유니콘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그런 개념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유니콘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죠. 하지만 유니콘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니콘을 모르는 사람에게 유니콘이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말이야, 이러한 거야.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속에 유니콘이란 이런 거구나,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. 또는 이제 유럽에서는 용을 이러이러한 걸로 얘기를 했대. 근데 우리나라 또는 동양에서의 용은 또 이러이러한 걸로 사람들이 믿었대 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용이란 건 서양에선 이렇고 동양에선 이렇겠구나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마음속에 자신의 나름대로 그 용이 어떠한 거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고 만들잖아요.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글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걸 만들어내도록 자꾸 시도하고, 또 본인이 시도했던 게 맞는지 틀린지 적절한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책을 사용했었습니다.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네요. 그림의 힘이라고 되어 있죠. 이 책은 그림이 나오기 전에 그 그림에 대한 묘사를 좀 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은 이러이러하지 않냐, 이거는 이렇게 된다,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그것을 보기 전에 글을 읽으면서 이 그림은 이렇지 않을까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나서 그림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정답 맞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, 이런 거죠. 그리고 나서 그림을 확인했을 때 자신이 생각한 것과 물론 다를 수 있어요. 그럼 틀렸어, 이게 아니라 이런 모양을, 이런 모습을, 이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내는 것, 상상하는 것, 그리고 글에서 뭐라 말한 것들을 근거로 마음속에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걸 했어요.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빌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. 이 시퀀스는 한 여인과 거대 조직 사이의 잔인한 복수극이 인상적인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되었습니다. 명도 높은 대비의 그래픽의 활용으로부터 폭력의 고통과 칼의 서늘함, 피비린내 나는 격렬함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와닿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러니까 킬빌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림을 보면 킬빌이 떠오르는데 킬빌에서 이런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죠. 그러면 그런 느낌을 준 그 영화가 떠오르게 한 그 그림은 무엇일까?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. 그리고 나서 그림이 이렇게 딱 주어지는데 저는 그림 다음에 나오는 글조차도 그냥 글만 또 읽었어요, 같이. 그랬더니 이 작품도 가장 역동적인 자연의 절경을 그래픽처럼 포착한 그림입니다. 희디 흰 거품으로부터 칠흑 같은 바닷물까지. 거품은 하얗고 바다는 새카맣고, 그게 되게 색깔이 대비가 되겠죠? 격차가 선명한 색상들이, 여기서 격차가 선명하다는 것은 흰 거품과 바닷물의 그 검은색, 어두운 걸 말하는 거죠. 그것들이 우리에게 확확 쏟아지는 에너지를 줍니다. 파도 치는 격정의 모습보다는 이 색상에서 에너지를 준다고 하네요. 쏟아지는 에너지. 파도 아래에 배들을 그려 파도의 흐름을 타고 있는 움직임을 느끼게 해줬고, 약간 침몰할 것 같은 무서움을 주지 않을까요? 근데 어쨌든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런 게 없겠죠. 배가 파도 속에서 잘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, 자, 파도의 흐름을 타고 있는 움직임을 느끼게 해줬고, 왼쪽으로 치우친 비대칭 구도가 왼쪽으로 치우쳤다고 했어요. 그럼 이게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, 구도가 비대칭이라면 이쪽에 뭔가가 꽉 차 있는 것,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막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충실하게 생각을 하면 그림이
어떻겠구나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. 아,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글을 적은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는 게 더 좋았겠네요. 아, 그 생각을 왜 그때는 못했을까요?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겠구나라고 상상하면서 그려보는 거.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그림이 이럴 거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얘기를 해줬어요. 본인이 내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한 것들이 충분히 좋은 생각이다.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어요.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일을 할 때 한꺼번에 몰아쳐서 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. 저 역시 그 당시에는 일이 너무 많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해내고 보니까 큰 경력으로 남는 것이 많습니다. 자, 그림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림과 글을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과정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. 그림을 보면서 아, 이런 면을 이렇게 얘기했구나,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나타나는 어떤 면모들이 글에 있었는데 내가 그것들을 잘 못 봤었네. 아,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의 그림을 상상할 수도 있었겠네.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림에 있는 면면을 유심히 보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. 형사가 어떤 범행 현장을 나타내서 증거를 수집하잖아요. 근데 형사들의 상상력이 대단하더라고요. 우리가 못 보고 간과했던 것들, 여기 이런 게 있네? 여기 뭐가 있지 않을까? 이건 왜 그런 거지? 그런 질문을 막 던지는 것처럼 텍스트에서도 이런 말을 썼네?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? 또는 이러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. 그 얘기를 왜 했을까? 하고 글 쓴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열심히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보면 여기 어떤 모습이 있느냐. 뭐 일단 하얀색이겠죠. 하얀색의 천사가 다쳤나 봐. 근데 얘가 그래서 우울해 보이는데 까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좀 장례식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이렇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, 그림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자꾸 돌아보는 거죠. 근데 이 애는 여기를 쳐다보고 있네요. 그럼 이제 그림에 대한 얘기겠지만 이 애가 쳐다보는 데서 나는 이 애의 어떤 마음, 또는 얘는 왜 쳐다볼까 등등 그런 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는 생각들을 돌아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 표정이 뭐랄까 화난 것일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야, 왜 다치게 했어 천사를, 그런 것도 되고요. 아, 난 너무 지금 걱정돼서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 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. 그건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. 다만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 나오는 어떤 것들을 통해 단서로 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, 또는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. 이 정도를 얘기해 준다면 활발하게 텍스트나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연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도 뭐 꼭 이 책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상상력 많이 자극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